자, 오늘은 이제 문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등비급수 도형 문제. 등비급수 도형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이 요령,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도형에 대한 개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유형이 문과 학생들만 푸는 거지만 내년 되면 2002년생이죠. 2002년생은 이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이과 문제로 넘어가요. 문과 학생들은 풀지 않고 이과 학생들이 이제 미적분이라는 교과서를 선택을 하면 이제 이 문제 유형을 풀게 됩니다. 2002년생들이. 하여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팩트하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에는 등비급수 도형 문제는 이제 재료가 있겠죠. 문제에서 어떤 도형이 나오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삼각형이고 두 번째는 원이에요. 사각형이 나오면은 그건 삼각형으로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삼각형하고 원 중에서 이제 삼각형부터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삼각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삼각형은 이제 30도, 60도, 90도 삼각형입니다. 일명 369 삼각형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게 수직이고 얘가 60도고 얘가 90도면 아니지 30도면 이 길이의 비가 2대 1대 루트 3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뭐 눕혀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얘가 30도고 얘가 60도일 때 얘가 2고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1이라는 소리예요. 그때 약간 챙겨둬야 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이 빗변 있죠. 빗변. 이 빗변의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직선의 기울기, 파란 빗변의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라는 것 정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뭐 어떨 때 보면은 뭐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 있다,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직선이 있다 라는 소리는 이런 369 삼각형이 숨겨져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건 이제 보통 1대 1대 루트 2 삼각형이라 해서 이게 45도고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2고 얘가 1이고 뭐 그런 소리죠. 1대 1대 루트 2라고 보통 흔히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반대쪽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게 45도면 이게 1이고 이게 1이고 루트 2고, 이때도 369 삼각형하고 마찬가지로 요런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빨간 직선 있죠? 이 기울기는 1입니다. 그 다음 이 파란 직선 있죠? 파란 빗변. 파란 빗변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전에서는 2대 1대 루트 3이나 1대 1대 루트 2보다는 다른 어떤 숫자가 나올 때가 많아요. 다른 숫자가.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은 이걸 잘 못하니까 제가 한번 실제 예를 들어서 길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 오냐 하면은 이제 369 삼각형인데 이 길이를 2라고, 빗변을 2라고 주지 않고 뭐 5라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가장 짧은 길이. 가장 짧은 길이는 가장 긴 변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2분의 5예요. 그 다음에 가장 짧은 변이 있고
그 다음 요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장 짧은 길이의 루트 300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비례식으로 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만약에 7인데 이게 60도고 빗변이 7인데 제가 이걸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못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수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7대 별은 어차피 2대 1대 루트 3일 거니까 2대 1이지 않냐. 그래서 이 별은 7이다라고 해서 별은 2분의 7이라고 계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 너무 계산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가장 긴 것의 절반은 가장 짧은 거 2분의 7. 그 다음 2분의 7의 루트 3배는 2분의 7 루트 3.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다시 빗변을 주었을 때 요렇게 구하고 요렇게 구해라. 아시겠죠? 두 번째는 빗변 말고 이 길이를 줄 때가 있어요. 여기를 8이라 해볼까요? 그러면 가장 짧은 거의 2배가 가장 긴 거니까 얘를 16이라 하고 그 다음에 8에다가 루트 3배를 하면 높이에 해당하는 8 루트 3이 됐고 요렇게. 그 다음 높이를 줬을 때는 만약 이게 9다 라고 하면 얘는 9의 루트 3분의 1이라 해서 루트 3분의 9라고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의 2배가 얘니까 루트 3분의 18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숙달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문제에서 이제 알려주지 않아도 이거 30도, 60도, 90도 삼각형 아니야? 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얘를 알려줬을 때 한 변의 길이가 5면 빗변은 5루트 2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빗변이 3이다. 그러면 이 빗변을 제외한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배다 해서 루트 2분의 3이다.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각형에서 중요한 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수선의 발을 내린다. 무조건. 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아시겠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 챙겨줘야 될 게 뭐냐면은 삼각형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틀리는 요소가 있는데 삼각형의 합동과 닮음이에요. 삼각형의 닮음, 합동. 근데 닮음하고 합동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면은 닮음이 훨씬 중요해요. 합동은 그닥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삼각형 문제가 나왔는데 잘 안 풀린다. 그럼 거의 닮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닮음을 못 봐서. 그래서 닮음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닮음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2가지 종류만 나옵니다. 첫 번째, AA 닮음. 두 번째, SAS 닮음이 나옵니다. AA 닮음이 90%입니다. 거의 제 경험상으로. 그 다음에 10%는 SAS 닮음입니다. AA 닮음은 각 2개가 같으면은 AA 닮음이고 그 다음 SAS 닮음은 두 변의 비율과 그 끼인각이 같으면 SAS 닮음인데 거의 AA 닮음이니까 일단은 AA 닮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AA 닮음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를 3가지 보여줄 건데 한번 보세요.
AA 닮음은 이런 거. 요 선분하고 요 선분이 평행할 때 A, B, C, D, E 할 때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가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 있죠? 이 각은 공통각이에요. 그 다음 이 각하고 이 각이 동위각이어서 닮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 자체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이걸 기억해도 실전 문제에 가게 되면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을 많이 해두세요. 그 도형에 대한 어떤 모양 자체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모양은 일명 소삼각형이라 하는데 직각삼각형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요게 A고 B고 C고 D인데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A, C, D와 그 다음에 삼각형 A, B, D는 전부 다 AA 닮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각을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라 보고 이걸 꽃표 X라고 보면 요게 까만 동그라미거든요. 왜냐하면 까만 동그라미하고 X를 더하면 90도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 까만 동그라미하고 요 부분도 더하면은 90도니까 요것도 X. 그래서 모든 삼각형, 이 세 개의 삼각형이 닮았다. AA 닮음.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이 모양 자체를. 세 번째는 이제 소삼각형이랑 비슷한데 요렇게 생겼는데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한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B는 닮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까만 동그라미라 보고 여기를 X라 보면 여기가 X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았다. 이런 모양 자체를 익혀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삼각형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삼각형의 닮음은 AA 닮음이 가장 많고 AA 닮음의 대표적인 모양 자체가 이런 세 가지 종류 정도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중심으로 점차 확장하는 식으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알아야 될 요소가 삼각형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거든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 내심이 뭐냐 하면 내저번의 중심이에요. 내저번의 중심.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삼각형이 있었을 때 원이 내부에서 접하는 원의 요 중심, 이게 내심이라는 소리예요. 그 뜻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내심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있는데 내심을 어떻게 그리느냐. 내심은 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 삼각형에서 이 꼭지점에서 이 각을 2등분하는 선을 그어요. 각을 2등분하는 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도 각을 2등분하는 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도 각을 2등분하는 선을 그으면 여기서 만나요. 거기가 내심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될 점은 이 각이 전부 다 똑같다. 이 각, 이 각 같고 이 각, 이 각 같고 이 각, 이 각 같고 그거를 챙겨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내심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외심은 뭐냐?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겠죠? 외접원의 중심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외부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 삼각형 외부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 근데 외심은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삼각형에서 수직 2등분 하는 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수직 2등분. 그냥 2등분이 아니고 수직 2등분. 그럼 또 만나요. 한 점에서. 이게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뭐냐 하면 삼각형에서 중점이 있죠. 중점. 이 두 변을 반띵하는 점, BC를 반띵하는 점, 그 다음 AC를 반띵하는 점, AB를 반띵하는 점이 있는데, 이 중점하고 마주보는 꼭지점을 연결한 선 이름이 뭐냐 하면 이게 중선이에요. 중선.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중선이 있겠죠. 중선은 총 3개가 발생하는데 그 중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게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꼭지점에서부터 이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입니다. 아시겠죠? 이 각각의 내심, 외심, 무게중심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이 3개를 배웠는데 실전적으로는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은 보통 이 무게중심, 외심, 내심을 결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 외접원이 나와요. 혹은 내접원이 나와요. 잘 안 그려지네. 잠깐만요. 그림이 내접원이나 외접원이 나왔을 때 여기는 외심이죠. 여긴 내심이고. 근데 이 외접원에 관련된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거나 아니면 내접원에 관련된 삼각형이 정삼각형일 때는 비록 이 점이 외심이고 비록 이 점이 내심일지라도 무게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정삼각형은 무게중심하고 내심, 외심 전부 다 일치한다.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얘가 2대 1이다. 이런 걸 써라는 거예요. 얘가 2대 1이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심이나 외심의 어떤 성질을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내심, 외심, 무게중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내심이나 외심이 나왔는데 그에 해당하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면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거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럼 이제 삼각형에서 중요한 부분은 웬만큼 끝났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삼각형과 양대 축을 이루는 원입니다. 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원에서는 이제 보조선을 어떻게 긋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보조선은 이런 거예요. 원이 나왔는데 접선이 나오죠. 그럼 접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심하고 접점을 이어요. 이렇게. 그럼 반지름이겠죠. 이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원이 있는데
중심이 있죠. 그럼 요렇게 연결하면 이 도형은 부채꼴이에요. 부채꼴에 여기 끼어있는 이 각을 중심에 있는 각이라 해서 중심각이라 합니다. 당연히 요렇게 연결하면 이 각은 원에 둘레 있다 해서 원주각이라 합니다. 원주각.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이다. 그 다음에 원주각은 뭐 이 각이나 이 각이나 같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중심각이 180도였을 때, 얘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부채꼴이죠. 반원도 부채꼴인데 이 반원에 대한 중심각은 180도죠. 거기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저는 보통 이걸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5개짜리 보조선이라고 하는데, 원이 있어요. 원밖에 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을 수 있는 보조선이 총 5개 있어서 5개짜리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뭐냐? 이 원밖의 점에서 원한테 일단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죠. 2개의 접선. 그 다음 2개의 접선을 그으면은 당연히 접점이 나올 거고, 그 접점과 반지름을 연결하면 수직이다. 그럼 4개를 긋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원 밖에 있는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런 식으로. 요때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합동이거든요. 근데 합동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인트는 뭐다? 실전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5개짜리 보조선이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까 전에 배웠던 내심 있죠, 내심. 내접원의 중심.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다시. 삼각형이 있는데 내접원이 있어요. 내접원. 그러면 지금 이 점은 이 원밖에 한 점이에요. 근데 이미 2개의 접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개의 보조선 중에 2개가 이미 그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남아있는 보조선 3개를 마저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5개 중에 2개가 미리 그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요런 식으로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고,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고,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5개짜리 보조선은 내접원과 상당히 많은 관련성이 있다. 아시겠죠? 끼어있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걸 뭐라 하냐면은 현이라고 하는데, 중심이 있었을 때 이 현에 수선의 발을 그으면 무조건 현을 수직이등분해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현이 나왔을 때는 중심에서 현에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현을 수직이등분한다. 왜냐하면 요 빨간 보조선을, 그러니까 반지름을 그으면 지금 이 빨간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근데 현이 그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밑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이 나오면 무조건 수선의 발을 그어라는 그 액션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왜? 현을 수직 2등분 하니까. 아시겠죠? 현을 수직 2등분 한다. 그 다음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와요. 원이 두 개가 동시에 있었을 때 뭐 하나는 큰 원이고 보통 하나는 작은 원이거든요. 이 중심하고 중심을 이으면서 큰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그으면은 요게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원이 있었을 때 뭐 당연히 접해도 이 작은 원의 중심하고 큰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면 일직선이다. 이런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요런 보조선도 많이 긋는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100%는 아닌데 요 정도 알면 이제 문제에서 웬만큼 풀린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요런 정도의 도형의 배경 지식을 알면 제가 생각했을 때 등비급수 도형 문제는 80%는 풀립니다. 80%. 아시겠죠? 그 다음 동영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이제 등비급수 도형 문제에서 공비를 구하기 힘들 때 어떻게 공비를 쉽게 캐치를 할 수 있는지 그 요령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